영창대군이 죽을 때의 나이가 9살이었다. 정왕이 강화부사로 도임한 뒤에 대군에게 양식을 주지 않았고 주는 밥에는 모래와 흙을 섞어 주어서 목에 넘어갈 수 없도록 하였다. 읍안의 한 작은 관리로서 영창대군의 위리를 수직한 자가 있었는데 불쌍히 여겨 몰래 밥을 품고 가서 먹였는데 정왕이 그것을 알고는 곤장을 쳐서 내쫓았다. 그러므로 대군이 이때부터 밥을 얻어먹지 못하여 기력이 다하여 죽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정왕은 그가 빨리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그 온돌에 불을 떼서 아주 뜨겁게 해서 태워 죽였다. 대군이 종일 문지방을 붙잡고 서 있다가 힘이 다하여 떨어지니 옆구리의 뼈가 다 탔다고 하였다. 지금도 강화도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조선왕조 사상 가장 참혹하게 생을 마감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손꼽히는 영창대군은 태어남과 동시에 불행한 운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어린 꼬마 아이는 탯줄에 묻은 피가 다 마르기도 전에 조정분란의 한가운데로 내몰렸고 왕세자 광해군의 강력한 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영문도 모른 채 강화도로 끌려가 가시로 울타리를 친 집에 감금되었고 얼마 후엔 뜨거운 방 안에 감금된 채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대체 무엇이 이 죄 없는 어린아이의 죽음을 이끈 것일까요? 영창대군은 조선왕조 제14대 국왕인 선조의 14번째 막둥이 아들로 태어났으니 이때 선조의 나이는 55살이었습니다. 선조의 계비이자 영창대군의 생모 임모광우의 나이 23살, 왕세자 광해군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서자의 장남도 아닌 광해군이 이미 왕세자로 책봉되어 있는 마당에 그보다 9살 어린 계모 임모광우로부터 적장자인 대군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적장자의 왕위승계 여부가 국왕의 정통성에 커다란 흠집을 낼 수 있었던 조선시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왕세자가 되지 못하는 적장자 대군이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파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광해군에게는 그간 애써 부정하고 싶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갓난아기인 영창대군 역시 언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영창대군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조정분란의 한가운데로 내몰리며 왕세자 광해군의 강력한 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해군이 보좌에 올랐음에도 영창대군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고 영창대군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개축일기에 따르면 하루는 영창대군이 광해군 형님이 보고 싶다고 하여 그가 데뷔 전에 왔을 때 공주와 대군을 뵙게 하였습니다. 광해군은 정명공주를 안아보고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정말 똑똑하고 예쁘게도 생겼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영창대군에게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본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데뷔마마는 영창대군을 부추겨 광해군 앞에 서게 하였지만 광해군은 고개를 들어 한번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창대군이 밖으로 나와 울먹이며 말하기를 형님 전하께서는 누님만 저리 귀여워하시고 나는 본체도 않으시네. 차라리 나도 누님처럼 여자로 태어날 것을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라며 하루 종일 서럽게 울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창대군은 광해군의 매몰찬 태도에 서글퍼했고 또한 친누나 정명공주에게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절망해야 했습니다. 영창대군의 외가인 연암 김씨 집안 또한 언제 닥칠지 모를 멸문지화의 공포 속에 초조한 날들을 보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 영창대군은 봉적되기 이전인 2살 때에 이미 노비 천여 명, 전답 1300여여를 소유한 거대 재산가였으며 6살 때 봉작된 후에는 850결의 전답이 추가됨으로써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군방이 형성된 후에는 임목 대비의 최측근 궁녀 덕복을 필두로 하는 수많은 궁녀들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의 막대한 재산과 임목 대비의 최측근 궁녀 덕복이 통솔하는 대군방의 궁녀들 모두가 광해군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들이 되었습니다. 광해군 5년 4월 좌변포도대장 한이길이 문경세제에서 일어난 은상 강도 살해 사건의 범인 박응서를 체포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얼마 후 박치희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도 모두 잡혔는데 하나같이 명문 대가 집안의 서자들로 출세길이 막힌 처지를 비관하다 의기투합해 자칭 강변치루라는 사생계를 조직해 어울려 다니다 사건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보고를 접한 이이첨은 즉시 한익일과 심의관 정황을 조용히 불러 이를 꾸밀 것을 사주했고 이에 한익일이 먼저 잡힌 박응서를 회유, 김재남의 주도하에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거짓 고변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서양갑으로부터 거짓 자백을 받아내 광해군의 친구까지 마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양사에서 상소를 올렸으니 난신적자가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마는 흉모를 꾸민 역적의 옥사로 이들 역적의 경우보다 심한 때는 있지 않았으니 혈기가 있는 자라면 그 누군들 뼛속이 서늘해지고 심장이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영창대군 이의를 왕으로 옹립하기로 했다는 설이 이미 역적의 입에서 나왔는데 이에 대해 자복한 역적만도 한두 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왕법은 지극히 엄한 만큼 결코 용서해주기 어려우니 유사로 하여금 법대로 적용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대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영창대군의 처분을 바랬기에 마침내 5월 21일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폐서인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대군의 신분으로 갖고 있던 의전을 박탈당했고 막대한 재산은 국가에 몰수되어 광해군 차지가 되었습니다. 선조와 인목대비는 거대한 재산이 영창대군을 지켜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재산이 영창대군의 몰락을 재촉했고 그런 면에서 영창대군의 재산은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철퇴가 되어 돌아왔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6월 21일에는 출궁 조치가 내려졌고 폐서인이 된 이상 영창대군은 궁에서 살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창대군은 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광해군에게는 말 그대로 화의 근본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조의 서자인 광해군과 적자인 영창대군 사이에 숙명적으로 맺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결국 6월 22일 영창대군은 강제로 출궁되어 약 한 달 정도 한양의 여염집에 구금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영창대군에 대한 처분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상소가 빗발쳤으니 7월 26일 광해군은 명령을 내려 영창대군을 광화도의 중재인에 대한 유배형인 위리안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은 영창대군은 영문도 모른 채 광화도로 끌려가 가시로 울타리를 친 집에 감금되고 맙니다. 이후 반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영창대군을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이어졌으니 실록을 살펴보면 이에 관한 수백여 개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해인 광해군 6년 2월 10일 영창대군은 증살이라는 참혹한 방법으로 중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이 비명 행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비통에 잠겼으니 나이도 나이지만 죽음 자체가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강화부사는 개축옥사 조직에 일조했던 정황이었고 그가 영창대군을 살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으니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정황은 그가 빨리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그 온돌에 불을 떼서 아주 뜨겁게 해서 태워 죽였다. 대군이 종일 문지방을 붙잡고 서 있다가 힘이 다하여 떨어지니 옆구리의 뼈가 다 탔다고 하였다. 영창대군이 병사했다는 거짓 보고를 받은 광해군은 어린 막내 동생에 대한 연민을 숨김없이 드러내었는데 동생에게 조금이라도 속죄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날 밤에 바로 대군의 예로 장례를 치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이미 서인으로 강등됐기 때문에 결코 대군의 예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광해군은 영창대군은 나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으니 이미 죽은 뒤에 두터운 예로 대우하는 것이 무슨 해가 되겠냐며 장례를 후하게 치릅니다. 한편 광해군 일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황이 영창대군을 굶기고 온돌을 뜨겁게 달구어 증살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인조실록에는 광해군의 밀명을 받은 별장 이정표가 음식물에 잿물을 넣어 영창대군을 죽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사실 여부에 논란이 있습니다.